2023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자, 고인의 아들 이정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붉게 부은 눈으로 눈물을 훔치던 며느리 박미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이요? 어머니가 유언을? 변호사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양원 보내자. 집에 계시면 우리도 힘들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팔 거지? 그럼 최소 5억은 받겠네.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 이순자 여사는 모든 재산을 손자 이강민 군에게 신탁상속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는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3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노인의 일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30분. 이순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70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의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이불을 개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된장찌개용 두부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고 밥을 지었습니다. 6시가 되자 거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박미선 씨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방금 끓인 된장찌개, 구운 계란말이, 김구이, 깍두기, 그리고 냉장고 한쪽에 홀로 놓여있던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에 담근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 자신의 자리에만 놓았습니다. 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미선아. 밥 됐어요? 응, 다 됐어.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국그릇에 찌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주 강민이 것. 세 그릇을 따뜻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 찌개는 담지 않았습니다. 냄비 바닥에 남은 건더기 없는 국물만 조금 떠서 담았습니다. 어머니, 찌개 왜 안 드세요?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속이 좀 부대껴서. 미선아, 너희들 먹어. 에이, 그럼 처음부터 적게 끓이시지. 매번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래, 미안해.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아, 일어나. 학교 늦겠어. 며느리의 큰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손주 강민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졸려. 졸려도 일어나야지. 어서 씻고 와. 밥 식겠어. 강민이가 화장실로 향하는 사이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쪽 구석, 창문을 등진 자리였습니다. 곧 아들 이정훈 씨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밥 먹어요.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펼쳐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밥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거 맛있다. 강민이가 계란말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할머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강민아. 할머니가 만들었어. 아, 네. 강민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식은 밥과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소리 내지 않게 씹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약 타러. 응, 갈 거야. 그럼 오후에 가세요. 제가 오전엔 집에 없어서 문 못 열어드려요. 알았어. 오후에 갈게. 그리고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또 물건 잃어버리시죠? 어제도 안경 찾는다고 난리였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까. 미선아.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됐어. 그냥 먹어.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다시 밥을 떴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설거지도 거들지 않고 각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강민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 아들과 며느리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늦게 들어와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먹은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릇만 깨끗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김치 2조각만 먹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밥을 하는 기계, 청소를 하는 기계,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가구.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순자 씨는 슬퍼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이순자 씨의 일상, 그 투명한 날들의 시작을 보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가 견뎌낸 모욕의 순간, 그리고 복수의 씨앗이 싹 트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다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